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번 강좌부터 여러분들하고, 자, MySQL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MySQL. 자, 기본적으로 이 MySQL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하나 정도는 뭐, 완벽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같이 현업에 있었던 제 경험과 뭐 여러 가지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DBMS의 이해와 그리고 MySQL을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특징인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하면서 동시에 접근이 가능한 걸 의미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데이터의 저장 공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버스를 탄다든지 뭐 등등을 하잖아요. 그런 거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시든 뭐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쓰시든 아니면 체크카드를 쓰시든 등등을 하시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한국 지하철공사나 뭐 이런데 도시 지하철공사나 이런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모든 게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이 다 돼 있습니다. 뭐 하물며 앱 하나하나에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가 다 물려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하시더라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다 물려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버에는 항상 데이터베이스 공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역시 이 데이터베이스 공간을 이제 항상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개념적으로 이제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의 집합이다. 혹은 데이터의 저장 공간 자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바로 DBMS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DBMS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은 DBMS가 관리하는 데이터를 동시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많이 사용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MySQL이라는 거예요. 얘는 소유권을 이제 저작권을 오라클이 들고 있는데요. 원래는 선에서 있었어요. 선이 가지고 있다가 선이 오라클로 2010년도에 합병이 되면서 저작권 자체가 오라클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은 8.0이고요. 우리도 8.0을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오픈소스고요. 이제 교육용으로는 오픈소스고요. 그리고 회사나 이런 쪽에 팔 때는 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리아DB도 있고 요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오라클 많이 썼고요. 그리고 DB2도 썼고 그리고 MS 오피스에서 사용되는 액세스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들의 DBMS들의 종류입니다. 종류.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자, MySQL하고 마리아DB하고 오라클 정도가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이제 모바일에서 전용은 바로 SQLite
라고 SQLite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있느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MySQL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겠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개념도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데이터베이스는 많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DBMS 안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중에서도 우리가 막 분류를 나누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이용한 거, 그리고 뭐 쇼핑한 거, 뭐 등등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 그리고 또한 회사에 가시면 DBMS 회사에 가면 ERP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인사 모듈, 뭐 인사 DBMS,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또 회계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등등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나누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만들어주는 대로 DBMS에 다 생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할수록 그만큼 용량도 많이 잡아먹을 뿐더러 서비스도 서버가 그만큼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 서버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에는 뭐냐면 이러한 곳에 이제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이렇게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응용 어플리케이션, 게임이면 게임, 아니면 어떠한 툴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해야 되는 거다. 뭐 지문 인식기라든지 아니면 근태 프로그램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역시 이렇게 접속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쏴주면 여기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저장이 되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MySQL과 같은 DBMS다라고 보시면 무방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인데요. 여기서 이제 잘 알아놓아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데이터의 무결성. 자, 무결성은 때가 묻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무결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는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왔든 간에 얘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의 신뢰성조차도 없고 데이터의 무결성이 확보가 안 된다면 클라이언트, 엔드 유저들한테 이거를 보여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반드시 지키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고요. 또한 데이터의 독립성.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프로그램은 서로 의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따로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받으면 응용 프로그램은 바로 여기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쏴줍니다. 그런 관계가 되고, 또한 응용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끌고 와야 되죠. 끌고 오게 되면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지 서로 누구 하나에 치중되는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독립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보완적인 측면도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요즘에는.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를 소유한 사람이나 데이터에 접근이 허가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윈도우나 이런 것들 이용하실 때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관리자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다 접근이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게스트로 지정을 해두거나 서브 뭐 이런 쪽으로 두게 되면 그 사람이 접속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면 인사부서 거만 보면 되지 굳이 뭐 생산부서 거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권한을 줍니다. 권한을 이제 주고, 전산팀에서 권한을 주고, 전산팀은 그걸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슈퍼바이저, 즉 감독자 권한을 지니고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중구난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접속을 해서 누구나 다 이게 데이터를 건드린다면 데이터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 중복 최소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군데 중복 저장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걸로 인해서 PK라든지 FK 이러한 개념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데 데이터 중복은 무조건 최소화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그런 방법도 방법론적인 것도 뒤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 제작 및 수정에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요 어떠한 테이블들이 많이 있어요. 객체라고도 하고 엔티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을 이렇게 딱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뭐 이름, 나이, 뭐 성별, 뭐 이런 것들, 주소 등등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통일된 방식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랑 응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랑 만나서 이렇게 우리 서로 하자라고 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이 사람은 그 테이블에 들어갈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입력창을 받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데이터의 안전성 향상, 데이터가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래 상태로 복원이나 복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큰 회사의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러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서버가 하나 있고요.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동기화를 시켜주는, 즉 같이 들어오는 데이터를 복사해가는 미러 서버라는 게 또 존재를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가 크면 클수록 이 미러 서버는 많이 존재할 겁니다. 왜냐? 여기에 하나가 뻑이 나면, 고장이 나면 여기에 이걸로 임시방편으로 미러 서버로 대체를 해서 서비스를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 데이터베이스 이제 서버 시스템 이거 하나만 들고 있다면, 이게 만약에 깨져 버린다면 그냥 데이터베이스는 뻗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걔를 이용하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그 역시도 먹통이 될 겁니다. 그만큼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리고 응용 어플리케이션은 독립적인 관계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한 부분이 망가지면 이용을 못하고 서로 피해가 되어지죠. 알겠죠?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이제는 DBMS의 분류인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DBMS가 커져온,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관계형 DBMS를 가장 많이 쓰는데, 발전된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계층형 DBMS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게 바로 이게 부모 노드다. 그럼 자식 노드를 이렇게 생성을, 관계를 가지고 또 페어런트가 아니고 그랜드 차일드,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를 우리가 계층형이라고 해요. 단계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이거는요, 물론 우리가 각 계층이 트리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 한 개가 물려있는 게 세 개다, 그죠? 맞죠? 세 개인데, 이거는 1대 N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좋아요. 좋기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구축을 우리가 해버리잖아요. 이런 형태로 구축을 해버리면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구조를 변경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벌써 틀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하나 끼겨 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접근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또한 임의 검색을 할 때 어렵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떠한 내용을 검색을 하려고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찾아 나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 이러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계층형 구조였는데, 초창기에 거의 나왔던 개념이었는데, 이거는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이제 사장되고 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계층형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망형이에요. 망형은 이제 1대1이라든지 1대 N, N 대 M,
다대다 관계가 지원되어 효과적이고 빠른 데이터 추출이 가능해요. 밑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 노드 1이 여기에도 가고 노드 2, 3이 1로도 가고 얘가 또 1로 이렇게 바로 올 수도 있고 뭐 등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막 연결이 되다 보면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찾아가는데 우리가 내부 포인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소를 가지는 걸 우리가 포인터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모르신다면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포인터라고 C 언어의 포인터 개념이라고 그 찾아보시면 저장 부분에 주소를 지니고 있는 개념이 바로 포인터 개념인데요. 이 포인터가 하나하나씩 주소가 다 있겠죠. 저장하는 주소가 이걸 찾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주소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찾아 들어가는 데는 주소만 읽고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바로 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 바로 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다, 그죠? 얘가 일로 또 가야 되고 얘가 또 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구조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문제점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응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나 혹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 엔지니어가 이 망형 구조, 그물이죠, 그죠? 그물망자죠. 이 망형 구조에 대한 포인터의 구조, 어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지, 쿼리를 친다든지 뭐 이런 거 찾아 들어갈 때 쉽겠죠. 그런데 이게 한두 개겠습니까? 굉장히 큰 회사는 여러 개의 노드가 수없이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구조를 다 모르고 있다면, 프로그램을 작성은커녕 수정도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의가 아니라 사장됐어요. 사장됐고,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DBMS, RDBMS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계층형, 망형, 그 다음에 자, 관계형 DBMS로 이렇게 발전이 됐고요. 현재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제 요거 다음에 나오는 지금 차세대 개념으로 나오는 게 NoSQL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한 번씩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곧 뭐 향후 한 10년 안에는 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형 DBMS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SQL문, 쿼리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관계형 DBMS는 보면요, 관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요. 그래서 릴레이션십의 R을 따서 RDBMS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이렇게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요거 우리 엑셀처럼 테이블처럼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간에 이 테이블이 하나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다른 테이블이 있어요. 또 다른 테이블이 있으면, 이렇게 있다면 이거하고 이렇게 엮을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뒤에 배울 조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이제 PK하고 기본 키하고 외래 키를 사용하여 맺을 수가 있어요. 그게 조인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 뭐 이런 얘기로 하는데,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코드로서 제가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DBMS에 비해서 업무 변화에 따라 바로 순응할 수 있고 유지보수 측면에서 편리하다. 이 말은 뭐예요? 필요하다면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만들고 관계를 이렇게 엮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객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좀 더 우리가 데이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 또 다른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이거와 연동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편리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대용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다 뒤에서 배우게 될 데이터베이스별로, 스키마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게 분류가 되면 체계적으로 인사는 인사, 그리고 회계는 회계, 그리고 또 뭡니까?
뭐 생산이면 생산, 뭐 영업이면 영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서 관리가 쉽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한 여기에 PK를 두었기 때문에 이 PK는 뭐냐면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서 기본 키로 지정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디가 중복되는 게 있으면 저장을 안 시켜주겠죠. 동일한 아이디가 있다라고. 이게 바로 PK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이 잘 보장이 되는 거예요. PK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 자원을 많이 차지하여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물론 단점이 있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가 많이 성장함으로써 하드웨어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죠? 성능도 업그레이드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서버는 커질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거는 단점이라고는 이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아이디, 회원, 이름 그리고 주소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제목줄이잖아요. 그죠? 제목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러한 열 이름이라고 해요. 이런 컬럼 네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우리는 행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한 데이터 하나를 우리는 로우라고도 하고 행이라고도 하고 튜플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씁니다. 이걸 열 이름이라고도 하고 컬럼이라고도 하고 또 혹은 속성이라고도 하고 어트리뷰트라고도 하고 이거는 저자들마다 조금씩 틀리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이디, 컬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게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 테이블이라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SQL의 개요가 나오는데요. SQL은 뭐냐면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해서 구조화된 지리어를 의미합니다. 구조화된 지리어. 그래서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언어라고 되어 있죠. 엄밀히 얘기하면 조작도 조작이지만 이 조작 안에는 추출, 수정, 그리고 뭐 또 뭐 있습니까? 추가, 삭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작에 포함이 된다. 그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SQL. 또 다른 말로 SQL이라고도 합니다. SQL.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SQL의 특징은요. DBMS 제작 회사와 좀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식성도 좋고요. 표준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대화식 언어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DB를 관리하는 사람은 이 SQL문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대화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회사별로 이렇게 독립적이다고 했던 이유가 자, MySQL과 PLSQL 이건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TSQL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자, 오라클하고 MySQL은 거의 문법이 비슷한데요. 거의 비슷하지만 일부 틀립니다.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원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SQL을 배워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회사가 오라클을 쓰고 계시면 오라클의 문법에 맞는 거를 조금 더 익히시면 되고요. MySQL을 쓰고 있다면 이 강의를 듣고 잘 사용하시면 된다 이 말인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표준 SQL과 각 회사의 SQL 말씀드렸죠. 그죠? 많은 회사가 되도록이면 표준 SQL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지만 각 회사마다 DBS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전히 통일은 안 돼요. 약간의 개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부가 표준을 제시하면 각 회사마다 그 표준을 받아들이고 자기 회사의 사규대로 조금 이렇게 바꾸는 경향이 바꾸잖아요. 그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각 회사의 제품은 모든 표준 SQL을 공통으로 사용하면서 자기 제품의 특성에 맞춘 호환되지 않는 SQL문을 이제 따로 이제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 SQL만 알아두시면, 기본적인 문법만 알아두시면, 일로 가든, 열로 가든, 절로 가든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똑같고 일부 조금 문법이 다른 것 뿐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SQL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린 거고요. 개요에 대한 설명이고요. 문법적인 거는 우리가 SQL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MySQL의 개요인데요. 뭐 이거는 솔직히 뭐 그냥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오픈 소스고요. 오라클에서 제작한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4년도에 이 두 명이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얘가 어딥니까? 선 마이크로 시스템으로 이제 인수가 됐다라고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이 다시 2010년도에 오라클로 인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인수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소유권이 오라클에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이제 MySQL이 발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이것을 이제 저는 오라클 대다수 좀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MySQL도 앱업 조금 사용을 했는데 둘 다 비슷합니다. 둘 다 비슷하니까 MySQL을 공부하셔도 충분히 오라클 나중에 다룰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MySQL은 한 가지만 보면 InnoDB를 사용하거든요. 원래 5.1까지는 MySam인가 IAM인가 그거 서버를 사용을 했는데요. MySQL 5.7부터는 이제 InnoDB를 이제 사용을 하게끔 강력히 이제 하고 있어요. 뭐 여튼 이러한 형태로 발전을 해왔고요. 마지막 버전이 2018년 4월 달에 나온 8.0 버전인데 우리가 할 게 8.0.119 버전인가 뭐 8.1. 그런 버전일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뭐 에디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가 있고 엔터프라이즈, 클러스터, CG 순으로 있는데 1로 이렇게 지금 뭡니까? 부등호가 가 있죠. 이쪽으로 갈수록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회사에서 이제 상용적으로 쓰실 때 1로 가면 갈수록 기능이 더 많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돈이 별로 없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는 사람들은 스탠다드를 쓰고요, 회사가. 그리고 뭐 중견기업 정도 되면 엔터프라이즈 쓰고요. 대기업은 뭐 이걸 쓰겠죠. 그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공부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커뮤니티 에디션인데요. 엔터프라이즈하고 기능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저는 엔터프라이즈를 많이 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중견기업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튼 자,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기능상의 차이는 거의 없고요. 단지 차이가 있다라면 라이선스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팔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칼이라고 하거든요. 칼이라는 개념으로 이게 몇 명이 쓸 거냐, 몇 칼 살 거냐, 이렇게 라이센스를 부과를 해요. 그러면 그 칼 한 칼당 돈이 이제 단가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돈으로 팔기 위해서 상용화가 돼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 허가에 대한 이제 무료 에디션은 라이센스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갖다가 쓰시면 돼요. 알겠죠? 저랑 같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MySQL을 설치하기 전에 준비사항이 있는데요. 딴 거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내 컴퓨터의 운영체제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윈도우 7하고 윈도우 10에서 각각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윈도우 7에서 일부 지원하지 않는 기능도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뭐 크게 쓰는 데는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여튼 뭐 윈도우 10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윈도우 7이라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커뮤니티 8.0을 다운을 받고요. MySQL 오라클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4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설치를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설치할 때 하나하나씩 설치할 때 설명을 드리면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서버는 당연히 서버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고, 워크벤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러한 워크벤치들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다 제공을 해주는데요. 뭐 오라클 같은 경우는 SQL 디벨로퍼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 MySQL에서는 워크벤치를 지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CMD 창을 이용해서 도스 모드 창에서 우리가 이렇게 접속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쓰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비주얼 GUI 이제를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깔고 난 다음에 워크벤치를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샘플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실습에 이용할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가져와서 깔아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와 같이 다음 강의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MySQL을 설치하는 내용들을 이제 저랑 같이 진행을 해보면 될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단은 PPT 자료로 이렇게 추가는 했지만, 뭐 저랑 같이 설치하시면 문제가 없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하나하나 같이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PPT 받으시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세미콜론이 여기 하나 빠져야 됩니다. 참고로. 예. 아무튼 요렇게 해서 요 첫 번째 뭡니까? 내용은 많은데 이건 뒤에는 전부 다 설치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1강에서는 이론적으로 DBMS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실습 시간에서는요, 이 MySQL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했고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이어서 MySQL을 다운받고 설치하는 내용을 실습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